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시게 된 아버지와 함께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새벽마다 아버지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아내,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35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 지은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2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70대 초반이신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와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잠들려던 참이었죠. 오늘 미팅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해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급하게 복도로 나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자거라. 저는 안도하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거지? 요즘 잠이 잘 안 오시나 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들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문 여닫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시니까 잠을 설치시나 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명확해졌고 저는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아버지는 순간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 잘 자지. 왜? 밤에 자주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아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 연세에 다들 그러세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화장실.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아내의 반응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졌고 책상에 엎드려 졸기일쑤였죠.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네. 동료가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집에 무슨 일 있어? 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깨시는 것 같아. 소리가 들려서. 어르신들 그러시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러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몰래 뭐 하시는 거 아니야? 하하.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 농담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몰래 뭘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새벽 1시 50분.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2개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명? 누가 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저는 옆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침대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아내가 아버지 방에 새벽 2시에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아내는 분명 아버지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님 조용히 하셔야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뭔가를 탁자 위에 놓는 소리. 대체 뭘 하는 거야?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틀을 잡아야 했죠. 그리고 본 것은 탁자 위에 펼쳐진 화투 패들,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아내와 아버지. 아버님, 이번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에이, 아직 몰라. 화투를 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까요? 그래, 해보자. 아싸. 쓰리고 갑니다. 어이쿠, 또 당했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스톱이었어?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도 아니었죠.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왜 새벽 2시에? 왜 저 몰래? 저는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피곤하시죠?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고맙다, 지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겨내? 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그리고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계실 때 부엌에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방에 갔었어?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소리 들었어. 고스톱 치던 거.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런 거야? 새벽에 몰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심심해 하셔서. 그럼 나한테 말하지. 왜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3주 동안 매일 밤이야. 매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숨긴 게 아니면 뭐야?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때 아버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부터?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밤마다 지은이랑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그게 그냥 고스톱?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새벽에 몰래요? 뭔가 있죠?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기회 있었잖아. 그때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그만해. 내 마누라 탓하지 마.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신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지은이는 나를 도와준 것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얘기 좀 하자, 둘이. 저와 아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보였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들아, 나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아버지는 당신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기억이 안 나, 자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기억이요? 어제 뭘 했는지, 오늘 아침 뭘 먹었는지, 아버지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한 말도 까먹을 때가 있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 70 넘으면 다 그런 줄 알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한 두 달 전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 엄마 제사날 기억나니? 네, 8월이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난 깜빡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엄마 제사날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은이가 제사 준비하는 거 보고서야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 제사날을 까먹다니. 그때 알았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제사날을 잊으셨다니.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지은이가 데려갔어. 내가 부탁했거든. 지은이한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너한텐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 왜요? 왜 저한테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걸.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어떻게 말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평생 너의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아버지. 뭐든 해결해주는 아버지.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다 해결해줄게. 그렇게 늘 말했잖아. 저는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고 깼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안 나.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약해져서. 저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4주 전 병원에 가셨던 날 이야기를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버지가 의사 앞에 앉아 계셨죠. 어떻습니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MRI상으로는 해마 부위에 위축이 관찰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종합하면 경도 인지장애 MCI 단계로 판단됩니다.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게 치매인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답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치매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5년 내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약 50%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치매라니.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희망적인 말도 했다고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답니다.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뇌 활동을 계속 자극해야 해요. 인지 훈련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퍼즐, 독서, 계산, 게임.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스톱 같은 화투 게임이 효과가 좋습니다. 전략을 짜고 숫자를 계산하고 패를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자책하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아내에게 부탁하셨답니다. 지은아, 이거 민우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버님, 아내가 놀랐다고 합니다. 아직은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애원하셨답니다. 내가 준비되기 전까진. 하지만 민우 오빠가 알아야. 아내가 말했지만 난 평생 저의 아버지였어. 믿음직한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됐다고 하면 저 애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 병이랑 싸워볼게. 그리고 준비되면 그때 말할게.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고맙다, 지은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쩔 뻔했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아버지 방으로 갔던 겁니다. 밤 11시. 아버님 주무세요? 응? 안 잤는데? 저 고스톱 치실래요? 지금? 이 밤에? 의사 선생님이 매일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낮에는 제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고, 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넌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저도 스트레스 풀려고요. 아내는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저 몰래 처음엔 서툴렀답니다. 아버지도, 아내도, 아버님. 광이 3개예요. 3광. 내가 언제? 아, 맞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아, 피박이다. 아버지가 신나게 외치셨답니다. 아이고 또 졌네요. 아내가 웃었죠? 오늘은 내가 이겼어.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답니다. 시간이 벌써. 아버님, 주무셔야죠. 벌써 2시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럼 내일 또 해요. 지은아, 고맙다, 정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힘들었을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클라이언트 미팅, 디자인 작업, 수정 요청, 그리고 밤에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죠. 병원 예약도 혼자 하고, 약도 혼자 챙기고, 매일 밤 고스톱도 치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답니다. 지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밤에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냥 열심히 치료받으시기만 하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요? 아내는 3주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저 몰래 아무 말 없이 저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3주 동안 나를 돌봐줬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챙기고 매일 밤 고스톱도 쳐주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도 몰랐네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숨긴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지은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아침에 소리 질러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 당신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다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버님 돌보고.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님 약속도 있고. 저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너무 둔했어. 하지만 아버님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 보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람 있었어. 처음엔 패도 잘 못 외우시더니 이제는 제가 질 정도로 잘하세요. 저는 아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님 도와드리자. 그럼.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 아내,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이제부터 저도 함께 할게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가고 고스톱도 같이 치고. 괜찮아. 너희들 바쁜데.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 이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한테 기대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제가 고맙죠. 저를 믿어주셔서. 저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내요. 천천히
아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래, 함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 오늘부터 제가 배워볼게요. 고스톱. 너 룰도 몰라?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자, 시작할까요? 아내가 화투패를 섞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다. 아버지가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소리는 의심과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의 소리였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3명이 함께. 검사 결과 좋아지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잘 받고 계시고 무엇보다 인지 훈련을 꾸준히 하신 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좋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약이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죠. 그날부터 우리 집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9시, 저희 셋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이길까요? 아내가 화투패를 섞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긴다. 아버지가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아버지가 이기셨으니까 오늘은 제 차례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아, 또 졌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하. 아들아, 아직 멀었어.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는 걸. 함께 울 때, 함께 아파할 때, 함께 버틸 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제 아버지는 아직도 치매와 싸우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가끔은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감동이 전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